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오늘은 김놓코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보다 편다성 아나운서가 엄청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항상 김놓코 위원님 나오는 날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어제 또 120만 닉스를 넘어서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삼전 닉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기존에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워낙에 좋은 메모리 가격, 그를 기반으로 한 삼전 닉스의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중에도 그랬고 1분기 중에도 그랬고 2분기도 그럴 것이다 아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가도 동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허.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맞습니까? 사이클은 맞죠. 뭐 이미 2년 정도 올랐는데 이걸 네. 사이클이라고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사이클은 무조건 맞죠. 그 기준점을 한번 주세요. 내일이 실적 발표잖아요. 네. 가이던스가 얼마고? 저 김놓코 위원이 사실은 가장 이 객관적으로 봐야 되나? 그 정도 수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일단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기반으로 저희가 삼성전자의 디램 낸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라고 이제 보고서를 써놨죠. 네. 그걸 기반으로 당연히 하이닉스에도 적용을 시켜 보면은요. 네. 제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기 직전 주에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37조 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었고요. 37조 원. 네, 37조 원 네. 1분기 영업이익을 그리고 삼전의 잠정 실적 기반으로 봤더니 제가 추정해 놓은 메모리 가격보다는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 보고서 작성 당시보다. 네.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면 대략 40조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그 영업이익 대비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이나 충당금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네. 40조 초반이 나오더라도 네. 10%를 조금 낮춰서 아하. 뭐 한 38조, 뭐 39조 이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한 4자를 찍힐 것 같은데 실제 성과급을 제외하고 나면 30조 대 후반. 네. 네. 네, 제가 원래 추정했던 37조에서 조금 업사이드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 정도. 그럼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발표 당일엔 하락한 경우가 이거 있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네,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실적이 잘 나왔어서 당일에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날 장 분위기도 당연히 중요해요. 네. 네, 뭐 그날 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혼자 막 주가가 막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통해서 눈높이가 일정 부분은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컨센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주 동안 주가가 워낙에 또 좋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일 당장 주가가 뭐 실적 때문에 뭐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난할 것 같다. 네. 그럼 과거의 패턴대로 약간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항상 실적 발표한 날 약간 좀 빠지는 성향이 강했죠. 네.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뭘까요? 익절일까요? 아니면 뭐 조바심일까? 왜 항상 동일한 패턴이지? 뭐 이게 실적이 뭐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뭐 이제 세론 아니면 네. 실적이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뭐 실망 뭐 이런 거겠죠. 그전 주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일 주가만 너무 보지 마시고 네. 그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왜냐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음.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양호했고 신고가 경신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실적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의미 있게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근데 며칠 동안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강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빈센트님도 계속 여주사를 여주사. 기기도 했고, 네. 네. 근데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더 강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네. 저도 한 2주 정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매일매일 아웃퍼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마도
삼성전자에 파업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청 중요하지만 엄청 민감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에 파업이 어떤 영향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제 추정이니까요. 네. 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주가를 해석하고 있느냐의 관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성과급 관련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업을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네. 반도체 팹 라인 특성상 절대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아하.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공정 중에 일정 부분 뭐 웨이퍼 이송이나 이런 구간에서 약간은 뭐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은 있을 거거든요. 아하. 네. 파업으로 인한 주가에 가장 민감한 딜레이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가능성, 네.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럴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런 우려들이 있을 때는 어찌됐건 Q에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지금 공급 부족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결국 부족을 더 과중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면서 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유리해지는 것만 누리고 네. 삼성전자는 본인이 물량을 약간 딜레이 시킨 거니까 네. Q적인 부분에서는 손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주가가 조금 그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 네, 파업에 대한 우려들을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하신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한번 해석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 마이크론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난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실제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객과의 이런 계약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자닉스 입장에서 이걸 오피셜하게 언급하기도 매우 조심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막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큰 틀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결국은 고객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구속력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네. 그리고 가격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았을 때, 이건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다. 그럼 이제 체결이 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가격 조건 혹은 뭐 선수금이 됐건 그 계약 위약금이 됐건 네. 구속력을 갖추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걸 거고요. 그게 이제 맺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한테 유리한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거니까 네. 이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벤트이지 않을까. 그 개별 기업 간의 계약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긴 합니까? 밝혀지긴 합니까? 이렇게 계약했더라, 장기 계약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습니까? 안 알려지기 어렵겠지만 네. 대략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나 이런 네. 것들은 풍겨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약간 불안한 것은 지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거 있어서 약간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혹시나 장기 계약을 하되 지금 기준가보다 나중에 옵션 계약처럼 상승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보존해주고 이런 옵션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이제 우리 쪽에서 넣겠죠. 어허. 우리 쪽에서는. 네.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음. 그 장기 계약 이슈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하.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기 공급 계약에 갖고 있는 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 주신 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미리 픽스 시켜서 왜 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를 미리 제한하냐라는 그러니까요. 시선도 있으실 수 주주 네. 있죠. 입장에서 화나요. 그거.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지금 디램 영업이익률이 이제 80%가 넘었어요. 아이, 100% 그럼 여기서 가격을 올려서 뭐 디램 영업이익률 네. 90%막 95%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엔. 네. 상생의 입장에서 그거는 그들에게도 부담입니다. 그들은 뭐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들도.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합리적인 라인 안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 어찌됐건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이 시클리컬한 산업 안에서 생기는 변동성, 네. 우리가 왜 TSMC나 엔비디아나 이런 다른 업체들 대비 항상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이게 결국 시클리컬에 의한 실적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HBM도 그랬고 이 장기 공급 계약도 구속력을 실제로 의미 있게 갖게 된다면 네. 충분히 우리의 실적 변동성을 축소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적 측면에서 혹시나 계약 가격을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맺게 된다면 네.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이거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실적 변동성을 축소시켜 준다면 멀티플을 또 건드려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결국은 긍정적인 이벤트일 것이다 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 같이 사는 방안이다라는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김록호 의원 워낙 좋아하니까 민감한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좋아하는데 왜 민감한 질문을 드려요? 왜냐하면 답변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워낙 중요해서 SK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보면 HBM의 수율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차기 기술 개발에 있어서 약간 벙목이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카더라로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상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물론 HBM3E에서 이제 4로 넘어오면서 일정 부분 조금 수율적으로 네.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진입 장벽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고객사의 어떤 요구하는 스펙이나 퍼포먼스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수율이 잘 잡혀 나가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혹시나 뭐 그런 들으신 내용들은 어찌됐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율이 뭐 7, 80%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건 이미 다 충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수율을 더 잘 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칫 밖에서 보면은 네. 이거 수율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수율 더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수율 안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성 창출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효율성 될 것 같습니다. 극대화의 안에 미세 방안이다. 네. 네. 근데 이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면 실적도 중요하지만 변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예상하고 계신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변수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수요예요. 수요. 공급 변수는 제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내년 말까지. 그럼 이제 결국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인데 일단 B2C 쪽에서는 약간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되었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원가가 워낙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B2C 쪽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대신에 B2C가 올해 뭐 전년 대비 스마트폰 PC가 20% 감소한다는 가정을 저희가 해봤는데 네. 그렇게 가정해도 수급 밸런스 안 깨지더라. 그래서 B2C 쪽에서의 우려는 우리가 예상된 네. 우려이고 그 예상된 우려들이 현물가가 약간 좀 흔들리고 정체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물가는 B2C 중에서도 B2C입니다. 네. 정말 원가 구자가 취약한 그런 고객들이 나 이제 이 가격으로 사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뭐 구매를 포기하거나 이러니까 네. 가격이 이제 조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래 예견했었던 변수이고 네.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었던 변수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사실 결국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죠. 개백스. 캐펙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 근데 이 상향 조정이
엔터프라이즈형 SSD 데이터 센터 짓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향 조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캐펙스가 증가하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네. 좀 우려스러운 변수죠. 우려스러운 변수다. 네. 자, 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소부장 얘기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네, 네. 네, 되게 중요하다.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부장 그러면 사실 코스닥과 연결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히 유효합니다. 소부장은 지금 작년부터 쭉 해서 엄청난 좋은 주가 수익률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027년 신규 공장들이 다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이게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증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 싸움이 있겠지만 팩트는 어찌됐건 신규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증설은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규모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전공조 장비 업체들 멀티플 다 올랐죠. 네. 그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미래의 외형 성장 가시성을 멀티플로 당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직이 당연히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한테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에 동행해야 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워진 종목들도 꽤 생겼어요. 꽤 생겼는데 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저는 애초에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제 커버리지를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네. 뭐 VM이라든가 네. 뭐 PSK, 뭐 테스 지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멀티플이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중요하죠. 네, 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점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주가 상승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정치가 올라가는 폭이 속도가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한 3달 전, 4달 전까지만 해도 네. 갑자기 막 네. 50%, 60%씩 막 추정치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가격이 세요. 네. 그리고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나오는 시점이 7월 초겠죠? 7월 초. 네, 7월 초 정도까지는 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네. 그리고 주가도 그에 동행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때쯤 혹은 이후 전이 되겠죠. 한 6월 한 중순 정도 지나갈 때쯤에 3분기의 어떤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네. 저희 이렇게 열심히 뭐 탐방 다니고 채널 체크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돼서 3분기 가격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추정치 3분기 추정치들의 눈높이가 또 이제 움직이겠죠 위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연장되는 거죠. 네. 7월 달에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6월 말 7초 이쯤에 네. 저희들의 어떤 3분기에 대한 눈높이, 가격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네.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김놓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네, 낙폭을 좀 많이 많이 했다가 살짝 또 다시 눌림목이 있네요. 조금 빠진 모습인데 다시 힘을 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뭐 여전히 기대를 해보면서 온고잉하고 오늘은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성공적인 투자 정을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